네, 르브론 제임스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시서스행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SNS에 올렸고 소속사인 클러치 스포츠 그룹도 곧바로 트위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일단 가장 의외인데요. 2년 800만 달러에 플레이 옵션까지 붙은 사실상 베테랑 미니멈 계약입니다. 시즌별로 쪼개보면 26-27 시즌 390만 달러, 27-28 시즌 410만 달러예요. 작년에 레이커스에서 받던 연봉이 5,260만 달러였으니까 이번에 92% 정도의 삭감을 보인 겁니다. ESPN의 바비믹스가 정리한 순위표에 따르면 이 연봉으로 르브론 제임스는 리그 전체 연봉 순위 298위, 디안드레 조던이랑 같은 등급이고요. 유타 재즈의 스비보다 약간 많고 일반적인 신인들보다도 아주 약간 많은 수준입니다. 2년차 선수들보다 살짝 높은 연봉으로 뛰는 셈이니까 NBA 역사상 가장 자발적으로 페이컷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10년차 이상 미니멈이 시즌당 390만 달러 정도인데 이 선수가 23시즌 동안 연봉으로만 5억 8,100만 달러를 넘게 번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 그냥 미니멈으로 뛰게 되는 또 이조차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썼는데요. 돈을 위해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가족을 위해 가는 것도 아니다. 직전 시즌이 끝났을 때 이게 마지막 경기였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지금 이 결정이 마지막 결정이다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나는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를 챔피언십 팀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 게 필라델피아 로스터를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식서스는 이번 오프 시즌에 이미 리그를 굉장히 놀라게 하는 무브를 보였는데 보스턴 셀틱스에서 제일런 브라운을 데려왔습니다. 2024년 파이널 MVP 출신이고 최근 7시즌 연속 20득점 이상을 찍고 있는 리그 최정상급 선수죠. 여기에 조엘 엠비드, 그다음에 타이리스 맥시, VJ 에치컴까지 있습니다. 맥시는 지난 시즌 평균 28.3득점을 기록하면서 완전한 에이스급으로 올라섰고 에치컴은 올루키 퍼스트 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서스 선발 라인업 5명이 전부 다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스타들만 잔뜩 모아놓으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도 있잖아요. 공을 누가 잡을 거냐 뭐 이런 건데 맥시도 에치컴도 브라운도 어느 정도 볼을 좀 쥐고 있어야 효율이 좀 살아나는 선수들이니까 여기에 르브론까지 들어가면 5명 다 볼을 가지고 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애매한 또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스탯으로만 보면 르브론 제임스가 여기서 확실하게 뭔가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타이렉스 맥시는 팀의 터보 엔진을 담당하고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는데 최적화된 선수고 브라운이나 에치컴도 평균 4어시스트 안팎으로 커넥터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르브론 제임스 같이 순수한 의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주진 못했잖아요. 르브론은 25년 가까이 어시스트 레이트가 리그 상위 3%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선수고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보면 르브론 제임스 주변 스페이싱을 넓혀주면 팀 전체 슛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건 이미 여러 시즌에 걸쳐 확인된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맥시는 득점에만 집중하게 해주고 브라운과 에치컴한테는 더 좋은 자리에서 슛을 만들어주는 지금 필라델피아 로스터에는 없던 일종의 좀 제대로 된 커넥터 역할을 르브론 제임스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게 이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 같습니다. 수비 쪽에서도 궁합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이는 르브론 제임스가 먹었지만 림 근처에서 슛을 억제하는 능력은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편이고 엠비드도 건강만 하다면 림 프로텍팅이 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적인 문제는 어차피 르브론 제임스의 활동량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골밑 수비력은 갖추고 있다라는 좀 평이 좀 많고요. 여기에 또 조금 긍정적인 요소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스코어링보다는 이제 패싱에 조금 더 가치를 많이 두는 플레이 스타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뭔가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가 챔피언십까지 가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서스 로스터에는 포인트 가드 성향의 선수가 딱히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르브론 제임스가 이미 마이애미 시절에서도 드웨인 웨이드와 볼 배분 문제로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손발을 맞추는데 근데 결국에 웨이드가 볼을 넘기면서 우승 2번을 만들어냈고 필라델피아에서도 비슷한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란 전망은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의 플레이 성향이 조금 많이 변했다는 거 이 하나로도
다른 선수들의 득점을 많이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 감독이 이제 닉 널스인데 전술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건 맞지만 스타들의 자존심을 관리하거나 스타들을 케어하는 데에서는 아직 좀 의문부호가 있다. 이런 좀 물음표가 있는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도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은연중에 변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무래도 이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역시 조엘 엠비드의 건강이겠죠. 커리어 통산으로 보면 결장 경기가 495경기 그리고 출장 경기가 490경기입니다. 뛴 날보다 안 뛴 날이 더 많은 선수이고 한 시즌에도 그 70경기 이상을 채운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3시즌에 합쳐서 100경기를 못 뛰었던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시즌당 평균으로 따지면 30경기 조금 넘는 수준의 그런 출장률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이유인데 2024년에는 반월판 수술까지 했고 2024-25 시즌은 16경기 출전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결장을 좀 여러 차례 했고 심지어는 뭐 맹장염까지 앓았다고 하죠. 그런 부분은 분명한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건강할 때의 조엘 엠비드는 여전히 위력적이라는 게 증명이 되긴 했죠. 1라운드에서 이제 보스턴 셀틱스를 약간 반전으로 잡아낼 때는 1승 3패로 밀리다가 7차전에서 이제 뒤집었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34득점 11리바운드를 찍었거든요. 물론 다음 라운드에서 뉴욕 닉스에게 수입을 당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엠비드 없이 멀리 못 간다라는 뭐 그런 결과는 증명이 된 셈이죠. 르브론 제임스 본인도 지난 시즌에 22경기를 결장했고 좌골신경통, 왼발 관절염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41살의 나이로 24번째 시즌을 뛰는 선수라 이쪽도 건강이 변수이긴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는 르브론 제임스 역시 여전히 다른 선수라는 게 스탯으로도 나오는데요. 만 35세 이후 나이에 한 시즌 23득점, 6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넘긴 선수가 NBA 역사에 딱 4시즌이 있는데 전부 르브론 제임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로스터는 예전 레이커스처럼 그러니까 직전 시즌 레이커스처럼 르브론 혼자서 뭔가 플레이오프에서 캐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상승세라는 이 특유의 패턴이 오히려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은 왜 하필 필라델피아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FA 계약 시장에서도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골든스테이트, 심지어는 뭐 덴버랑 미네소타까지 르브론 제임스한테 관심을 보였다는 보도가 좀 많이 나왔죠. 클리블랜드나 마이애미는 스토리텔링만 놓고 보면 완벽한 핏이고 고향 팀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본인의 첫 번째 우승을 만들어줬던 팀으로 돌아가는 그림이니까 요거는 이제 서사적으로 완벽한데 전력으로만 따지자면은 사실 지금의 필라델피아만큼 많은 스타들이 있는 물론 이제 쿤보도 있고 뭐 미첼도 있고 뭐 솔리드한 전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뭔가 슈퍼팀 느낌이 나는 건 그래도 필라델피아에 좀 부족한 면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결정적이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컨퍼런스의 구도도 한몫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서부에서 계속 뛰었다면 어쨌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나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뚫고 파이널까지 가야 되는데 동부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미 뭐 파이널 진출에 유력한 강팀 자리로 바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도 아마 주요한 르브론 제임스의 필라델피아의 행 결심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승 확률 하나 보고 계산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하면 통상 5번째 챔피언십을 따내는 거고 마이클 조던의 6번에 이제 하나 차이로 따라 붙게 되는 거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우승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르브론 제임스의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필라델피아 도시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들뜬 오프시즌은 1982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해 그 휴스턴에서 모제스 말론이 트레이드로 왔고 줄리어스 어빙가 합류하자마자 바로 우승을 했는데 말론의 그 유명한 포포포 예언이 바로 나온 시즌이죠. 포포포 예언이 뭐냐면 우승을 워낙 자신했기 때문에 포포포 모두를 다 4경기 만에 끝나겠다 뭐 이런 또 이제 자신감에 이제 치우친 그런 또 명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승하고 나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사실 우승과 인연이 없는 구단이었죠. 찰스 바클리, 뭐 앨런 아이버슨 그리고 더 프로세스 시절까지 스타들은 제법 많이 좀 오갔지만 그리고 또 플랜도 여러 번 바꿨는데 전부 이제 문턱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할 정도로
챔피언십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 필라델피아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미니멈 수준으로 이제 합류했다라는 게 도시 자체가 조금 들끓고 있는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를 좀 지켜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게, 필라델피아 팬덤은 봐주는 게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산타클로스한테도 뭐 야유를 보낸 그런 뭐 예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데스티니스 차일드가 아마 어떤 파이널에서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 가수들이 이렇게 야유를 받았던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은데, NFL에서 도노반 맥랩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드래프트로 이렇게 지명했을 때 또 엄청난 야유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다들 르브론 제임스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맞지만, 이게 결과가 좀 안 나오거나 하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아무리 킹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봐주는 동네가 아니라서 아마 르브론 제임스도 좀 멘탈이 흔들릴 정도의 언론 흔들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자신의 어떤 식서스행을 발표한 직후에 각종 SNS 반응들도 재밌었거든요. 가장 많이 회자가 된 게 조엘 엠비드가 2014년에 옛날 트윗이죠. 르브론 형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길 바란다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와서 우리랑 같이 안 할래? 막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12년 전에 썼었는데, 이 12년 전에 어떤 장난스러운 트윗이 소원 성취가 됐다라는 그런 또 우픈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그 엠비드는 예전에 제이슨 테이텀 보고 네가 슈퍼팀이니까 자꾸 이기는 거지, 자기도 나도 슈퍼팀이었으면 이긴다 막 이렇게 놀렸던 방송도 있었대요. 그런 것들도 다시 소화되면서 밈화되면서 지금 현재 뭐 좋은 의미겠죠. 필라델피아로서는 뭐 여러 가지로 좀 과거가 파묘되고 있지만 그래도 재미난 그런 밈 문화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조엘 엠비드도 이제 본인이 그 슈퍼팀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 공식 개정까지 나서가지고 더 프로세스를 진짜 사전에 있는 단어인 것 마냥 결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의 또 축하 트윗을 또 올리기도 했고, VJ 엣지컴은 인스타 스토리에 르브론 제임스의 그 유명했던 수영자 밈을 따라하면서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또 놀라운 문구를 달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근데 다 호의적이었던 건 아닌데요. 워낙 또 이 선수가 어그로를 잘 끌긴 하지만 길버트 아레나스는 방송에서 뭐가 좀 이상하다고, 필라델피아라고? 이게 지금 맞냐고 막 이런 회의적인 반응을 또 했다고 하는데, 뭐 이것과 별개로 길버트 아레나스가 어떻게 떠드는지와는 좀 관련 없이 반대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는 아예 이 날을 르브론 제임스의 날이라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쪽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르브론 제임스가 원래 이번 이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의 결정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아들 브로니 제임스는 뭐 필라델피아로 가겠다 뭐 이런 후속 무브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LA 레이커스에 남아서 3년차 시즌을 보내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LA에서 필라델피아까지는 사실 굉장히 먼 여정이잖아요. 물론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나 이런 곳으로 갔으면 가족이랑 더 가까웠을 거란 얘기가 있지만, 부인이랑 그 딸은 LA에 있고 아들 브라이스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레드셔츠 신입생으로 농구를 시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브론 제임스는 가족들의 어떤 편의보다는 본인의 마지막 그 커리어 우승 가능성으로 배팅을 한 선택이라고 최종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41세. 근데 이게 르브론 41세인지 42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40대 초반에 르브론 제임스가 미니멈 계약까지 받아들이면서 택한 팀이 조엘 엠비드, 제일런 브라운, 타이리스 맥시, VJ 엣지컴까지 5명 전부 다, 엣지컴은 살짝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올스타급 재능으로 이제 꾸려지게 됐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변수도 굉장히 많은 팀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다 놓고 봐야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르브론 제임스의 소식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이번 시즌의 동부 지구가 훨씬 재밌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뉴욕 닉스라는 NBA 챔피언도 굉장히 좀 경계가 될 만한 강력한 경쟁자 하나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이번 르브론 제임스 이적의 약간의 한 줄평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부지구 최강팀이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르브론 제임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43년 만에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의 중첩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챔피언십 여정에서 무너지고 말 건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맞아 필라델피아 팬분이 있다면 같이 좀 나오셔가지고 필라델피아 세븐식서 특집을 저희 팟캐스트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공고 멘트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 행 좋은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네. 저는 또 다음 이슈와 함께 또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